안녕하세요. 수학선생님 변현중입니다. 오늘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시험 봤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좀 평을 좀 내리자면 이제 현역인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약간 공부 양이 좀 부족했을 확률이 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좀 많았던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 같은 경우는 기출을 많이 접해본 학생들이었다면 많이 익숙했던 문제들이 많았던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교육청 시험일 뿐이고요. 본게임 수능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드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털어버리시고요.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사전풀이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객관식 9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2점 0,0하고 로그 위에 9K를 지나는 직선이 다음 주어진 직선의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2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증가량분의 증가량 쓰면 되죠. 어차피 0이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2의 9분의 K로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미리 9는 3의 제곱이니까 그 제곱에 해당되는 2를 바깥으로 미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 로그 2의 3분의 K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직선의 이제 기울기를 구해본다면 x랑 상수를 이항한 다음에 그 y 앞에 붙은 개수를 나눠주면은 그게 이제 기울기가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으로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지수 조건 있죠? 지수 법칙. 그러니까 로그 계산 중에서 지수 법칙에 해당되는 거를 적용을 해서 밑에 있는 지수승과 이제 진수에 있는 지수승 모두 다 바깥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지수 같은 경우는 분모로 빠지죠? 분자부터 쓴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3의 제곱, 2의 세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빠지면 2분의 3의 로그 3의 2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한다면 이렇게 이제 법문서 처리해서 좀 간단히 한다면 마이너스 3 로그 3의 2의 로그 2의 3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둘이 지금 서로 어떻다고 그랬냐면은 수직이라고 나왔습니다.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일 때는 곱했을 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친구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2 로그 2의 3 분의 K 곱하기 마이너스 3 로그 3의 2의 로그 2의 3 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고요. 약분을 좀 합시다. 자, 이렇게 약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이렇게 약분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 친구랑 곱해져서 6 로그 3의 2라고 나오고 그 분의 K가 1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바로 K가 6 로그 3의 2구나 라고 하고 자, 이거를 6을 여기 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3의 2의 6승이죠? 자,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3의 K승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바로 지수로 만드세요. 그러면 3의 K승은 2의 6승이라고 나올 겁니다. 64라고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와 이제 기울기를 활용해서 나왔던 좀
약간 쉬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풀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은 이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객관식 10번입니다. 자,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 교육청 문제와 좀 유사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다 연도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참고해야 될 문제가 2023년도 당연히 고3이겠죠? 고3 10월 죄송해요. 다시 좀 쓸게요. 고3 10월 교육청 19번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와 좀 유사한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문제가 조금 더 이때 문제보다 살짝 쉬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한다 했고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그 각각의 속도가 지금 V1, V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걸 통해서 먼저 S1, 즉 각각의 위치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1과 S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V1, 즉 P에 해당되는 위치식을 S1이라고 한다면 바로 부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입니다. 자, 여기다 적분상수 플러스 C를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돼요. 왜냐면 T가 0일 때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죠?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상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Q에 해당되는 S2 같은 경우는 이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라고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난대요. 출발한 시각으로부터 PQ가 다시 만날 때까지 만난다 했으니까 두 위치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둘이 같다고 놓고 풀자 이겁니다. 그래서 같다고 놓고 풀게 되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라고 하시면 되고요.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t가 0으로 돼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t로 먼저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되고 자 이거를 마저 또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t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당연히 시간은 양수니까 음수는 말이 안 될 거고요. 0은 당연히 출발한 거니까 0은 또 빼셔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은 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은 4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초일 때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4초를 구했어요. 구했는데 뭐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그때 점 Q가 움직인 거리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랑 배운 학생들은 다 알죠? VT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VT 그래프. Q에 해당되는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6인 직선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y절편, x절편 같은 경우는 3이겠죠? 그리고 4초 때까지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니까 4일 때 함수값을 별도로 좀 구해봅시다. 4일 때를 넣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각각의 면적을 좀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쪽 면적은 T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 넓이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하면은 9라고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9만큼 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면적. 아래쪽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라서 1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값이니까 자 여기다 다시 표시할게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즉 오른쪽으로 9만큼 갔다라는 거고 왼쪽으로 1만큼 갔다는 거니까 총 이동한 거리는 어쨌든 10만큼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1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4초 뒤에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4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 거니까 두 개의 면적을 그냥 순수하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전형적인 이제 위치, 이동거리 물어본 문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연습할 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이때 해당되는 연도의 문제를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문제 풀 때도 참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똑같냐면요. 2023년도 대비, 그러니까 실제로 본 해에는 2022년이에요. 대비 6월 모평. 모평이니까 당연히 고3 거겠죠? 모평 12번 문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좀 유사하다 보면 돼요. 오히려 이때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고, 지금 여기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가 조금 더 쉬운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습하기 좋은 문제가 이 문제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차가 음의 정수란 건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6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공차가 음의 정수라 했으니까 당연히 A7, A8, 7번째 항과 8번째 항은 다 음수일 거예요. 문제는 그 전이 언제부터 양수까지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걸 모를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저 시그마 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저는 한번 풀어서 한번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에 대한 시그마인데 그걸 풀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시그마 표시되어 있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 아래다 따로 쓰겠습니다. 자, 이 표현이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시그마 여기 나와 있는 k는 1부터 8까지 절대값 ak를 제가 풀어 쓴 겁니다. 이게 a1, a2, a3, a4, a5, a6, a7, a8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로 여기 부분이 지금 뭐냐면은 거기 문제에 써져 있는 근한 시그마 1부터 8까지 ak라 나온 겁니다. 이게 똑같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정수라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가정을 내려볼게요. 한번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A6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 전 거는 얼마가 될 거냐면 공차를 하나 덜 둬야 되는 거니까 5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4, 4번째 항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는 절대값의 영향을 안 받죠. 음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벗겨질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건데 0을 포함한 양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씌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1과 요 절대값 A1 하고 이 친구 이 친구들은 그냥 절대값을 씌워도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다 소거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소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만 따로 한번 써볼게요. 남는 것만 따로 써본다면은 이걸 다 더했을 때 남는 것만 따로 쓴다면
자, 여기 A4는 다 날아가고요. A5부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남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긴 날아가고 여기만 써야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반대로 넘깁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A6, 마이너스 2A7, 마이너스 2A8. 이 42다. 자, 마이너스 2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42다. 약분할게요. 그러면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마이너스 21이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처음에 공차를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내렸다 보니까 A5는 마 1이에요. 그리고 A6은 마 2라고 나와 있고 공차가 마 1이 됐으니까 당연히 A7은 마 3이 됩니다. 마지막 A8은 마 4가 되고요. 이거 더하면 마 10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21이 될 수 있죠?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작아라 이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거나 같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을 내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공차가 마이보다 더 작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마이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다 하더라도 A5가 0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A5부터는 다 절대값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즉, 이 범위에 한해서는 A5부터는 다 양수로 될 거다, 이거예요. 다 양수로 될 겁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얘도 그러면은 절대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니까 다 이 애들이 같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하고 이제 한번 써볼게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 5개가 다 지워질 거예요. 뒤에 이렇게 3개만 남을 겁니다. 이렇게 3개. 그리고 이거 벗겨질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A7, 마이너스 A8이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42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2A6, 마이너스 2A7, 마이너스 2A8이 42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42다. 또 마이로 약분하면은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마이너스 21이라 나오고요. 자, 어차피 A6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처음에 아예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바로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7은 어차피 A6으로부터 공차 하나 더 더한 거니까 공차를 D라고 그냥 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D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D 하고 A8 같은 경우는 A6으로부터 공차 2번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D가 마이너스 21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계산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공차가 3D라고 생기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다 더하면은 마 6입니다. 넘어가면은 플러스 6이 돼서 마이너스 15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5라고 딱 나옵니다. 맞네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에 한해서 딱 나왔네요. 공차가 마이너스 5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A6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6은 초항으로부터 공차를 5번 더한 거고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a-25가 마 2구나. 그러면 초항이 23이겠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 1부터 8까지 그냥 더한 게 얼마냐? 등차수열의 합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씁시다. 2분의 8하고 초항의 2배죠. 2 곱하기 23 하고 n-1이니까 지금 n이 8이기 때문에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 마이너스 5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약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거는 46 빼기 35가 되고요. 그러면은 안에 거가 11이 돼서 곱해지면은 44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열 이제 시그마를 활용한 문제인데 이 지금 푸는 유형이 살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문제와 좀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문제도 좀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값 풀 때 항상 어느 범위부터 절대값이 그냥 풀리는지, 그리고 음수할 때는 다 풀릴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라는 걸 꼭 까먹지 말아 주시고요. 자, 참고해 주시고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자, 이제 적분 이제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fx가 지금 저렇게 0을 기준으로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근데 두 함수는 지금 보니까 0에서 a로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x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데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일단 나와 있긴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저렇게 적분이 되어 있는데 t가는 적분인데 구간에 x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저랑 배운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뭐 해라? 미분해라. 그래서 미분부터 합시다. g'x는 fx라고 나올 겁니다. 즉, 이 fx가 gx의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까먹지 말아 주시고요. fx가 gx의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fx가 지금 저렇게 두 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2차 함수 있죠. 그거를 꼭지점을 좌표 스타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3으로 묶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었다 치면은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a하고 이거의 제곱에다 3을 곱한 거를 빼줘야 됩니다. 보다 작을 때. 그리고 3x 플러스 a라고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즉 gx의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요 a 값이 양수인지 지금 음수인지 지금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0을 포함한 양수다 라고 했을 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양수를 했으니까 뭐 여기서 만난다면 해봅시다. 그러면 얘부터 그려본다면은 양수,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고요. 도함수 그렸으면 항상 부호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부호 따지는 거 저랑 배운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2에서 극소값을 가지라고 했는데 극소값이라면 도함수가 2였을 때 0이어야 되는 건데 2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A는 양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을 내려본다면은 A가 이번에 음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뭐 여기서 만난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쨌든 양수니까 기호의 양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부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풀, 마, 뿔 이렇게 되죠? 자, 근데 2에서 극소값을 가져라. 그러면 2에서 도함수 값이 0이란 얘기니까 존재하도록 할 수 있죠. 여기가 2면 된다 이겁니다. 딱 부호의 변화가 마, 뿔로 딱 변하는 지점이니까. 아, 그렇다는 거는 뭐냐? 2를 여기다 넣었을 때 0이구나. 그럼 A가 마6이라고 나옵니다. 아, A가 마6이라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 마6을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할 때 여기다 넣지 말고요.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 그냥 바로 넣읍시다. 아,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은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0이 되는 값이 지금 1하고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찾은 거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극대값 찾으라 그랬죠. 극대값은 뿔에서 마로 바뀌는 여기 지점을 말하는 건데 여기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쪽 라인이니까 얘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일부러 찾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부분에 있으니까 얘가 답이겠죠? 얘는 아니고요. 즉 마이너스 2일 때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지금 극대를 가지는 거니까 따라서 극대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극대 값을 구하면은 G-2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극대값. 그러면 마사부터 여기 적분한 거에다 넣어야 돼요. 바로 그냥 fx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 넣어야 돼요. 자, 그럼 마사부터 마2까지 ft, dt를 적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이쪽 부분을 적분하라는 거니까 이 함수를 적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사부터 마2까지 t로 돼 있으니까 t로 좀 바꿉시다. 그러면은 3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6 dt로 될 거고, 자,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적분하게 되면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6t를 마2부터 마4까지 넣고,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꼭 괄호를 쳐주세요. 꼭. 자, 치게 되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6 하고 플러스 12 빼기 마이너스 64 더하기 24 하고 더하기 24 라고 되고, 여기 앞에 거 계산되면은 10이라 나오고요. 뒤에 거 계산되면은 16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26이라는 답이 나와서 5번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이렇게 저렇게 적분인데 t에 관한 적분인데 구간에 x가 있다? 그러면은 꼭 미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질 조건, 그 값을 가질 조건은 당연히 도함수가 0이어야 됩니다. 0인데 부호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거나 부호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강조한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3번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13번 문제 풀 때도 어떤 문제를 좀 참고해 주는 게 좋냐면
2020년도 고3 4월 모고인데 가형이에요. 가형 19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푸는 어떤 스타일이 매우 유사하게 나온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기출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원을 잘 못 그립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EAB는 BC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AB를 만약에 K라고 둔다면 BC는 EK라고 한번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BC가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나와 있는데 자, ABC가 지금 여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자, 일부러 좀 세타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써본다면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8분의 5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 ABC 삼각형의 외접원이래요. 외접원이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는 지금 이 원 위에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점인데,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점을 Q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Q인데, 그 중에서 이제 QA의 길이가 지금 6루트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럼 Q가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은 아무래도 이 PAC에 대해서 AC는 지금 아무래도 그냥 고정된 길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즉 높이에 따라서 최대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이 될 텐데 아무래도 최대인 지점은 어디일 거냐면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일 때 제일 최대일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Q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라서 지금 여기가 6루트 10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6루트 10이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 A, B, C, Q 있죠? A, B, C, Q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외접원에 또 내접하는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마주보고 있는 사각형,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은 180도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세타라고 설정을 했으면은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게 아무래도 지금 어느 길이일 거냐면 이 길이가 좀 필요해요. AC 길이. 그래서 AC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좀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BC 삼각형을 통해서 코사인 1법칙을 쓰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K제곱 하고 요거 제곱 4K제곱 마이너스 2K 하고 코사인 세타죠. 근데 자 이거 더해주면 5K제곱이고 마이너스 2K 하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약분이 이렇게 되면서 더하기 2분의 5k제곱이라고 되고 다 더해지면은 2분의 15k제곱이라고 나옵니다. 자, 일부러 지금 제가 A식 길이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K값 구하려고 하는 건데 K값을 구하려면은 사실 이 하나의 삼각형으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아무래도 요 삼각형하고 요 빨간색이 이렇게 칠해진 삼각형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립하기 참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가 되는 선이 지금 이 AC 길이니까 AC 길이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각형 ABC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AC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 삼각형 AQC. 요 AQC 삼각형을 통해서 또 AC 길이를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제곱이랑 여기 제곱이죠? 6루트 10의 제곱하고 6루트 10의 제곱 빼기 6, 2, 6, 루트 10, 6, 루트 10 하고 문제는 여기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여기다 좀 따로 써보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자, 만약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표현을 하고 싶다면은 자, 파이배 기억하셔야 돼요. 파이배면은 파이배 같은 경우는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가고 부호가 이렇게 파이에서 덜 간 거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했으니까 그냥 8분의 5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넣을 때 그냥 8분의 5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360 더하기 360 하고 빼기 2에 360에다가 8분의 5를 집어넣자 이겁니다. 그러면 720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약분되면은 90만 남고 계산되면 450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빼지면은 27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 둘이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이 같겠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겠네. 2분의 15k제곱은 270이라고 나오는 거라서 약분하고 2를 곱해주면은 k제곱이 36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k값은 비례상수니까 당연히 양수인 거예요. 그러면 k가 6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냐? 요 BC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k가 6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BC가 12겠네 라고 나오는 거고 결국 결론에서 지금 뭐라 말했냐면 삼각형 CDB 여기가 참고로 D예요. 그래서 CDB 요 삼각형의 왜 저번에 반지름이 뭐냐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자 이거죠. 왜냐면은 얘가 마주보고 있는 각이 지금 3분의 2파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식을 써본다면은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BC가 2R이다. 그러면 R은 2분의 1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죠?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리고 BC는 아까 12라 그랬죠? 그래서 범분수 계산하고 2도 약분하면은 루트 3분의 12라고 나와서 유리화까지 하게 되면은 4 루트 3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최대가 되는 그 넓이 그 찾는 이 과정이 참고로 요때 문제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좋은 이제 문제가 연습하기 좋은 문제가 이때 문제니까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여기 할 때 파이배 같은 거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다.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이렇게 좀 쓰는 거 활용 같은 거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좀 잘 보면은 이런 유형들 좀 많이 나왔을 테니까요. 삼각함수 활용 문제 푸실 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답은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14번입니다. 14번이지 아무래도 좀 객관식 문제에서 제일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약간 좀 작년 좀 수능하고 뭐 그전 작년에 좀 기출문제들 그 유형을 좀 보면은 오히려 15번보다 좀 약간 14번이 좀 까다로운 좀 경향을 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가 나올 때 15번보다 살짝 좀 14번이 조금 더 까다롭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도 좀 약간 뭐 어떤 문제랑 좀 비슷하냐면은 작년 수능 2024년도 대비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본 거죠. 수능 14번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달라요.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극한값과 이제 그런 거를 해석하는 문제였었던 건데, 이거는 좀 그거랑 좀 다릅니다. 그치만 뭔가 여기서 해석하는 이 스킬 자체가 여기랑 좀 비슷하게 좀 적용이 된 문제라 보면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쉬운 버전이 2번, 14번 문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0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2차 함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범위 안에서는 3차 함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형을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통해서 좀 개형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서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써져 있는 그 3차 함수를 저는 특별하게 hx라고 좀 별도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hx가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2차 함수는 지금 아무래도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그래프 개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와 있는 이 친구부터 개형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좀 쓴 거라 보면 되고요. 이 친구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분을 해야겠죠? h'x는 3x제곱 마이너스 6x로 되고요. 인수분해하면은 3x, x 마이너스 2라고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충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도함수가 0하고 이렇게 되고요. 뿔 되고 0일 때는 함수값이 5입니다. 그리고 2일 때는 함수값이 1이에요. 그래서 대충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fx가 이제 나눠서 표시를 해볼 텐데, 자, 일단은 저 첫 번째 0 이하에 나와 있는 그 2차 함수 있죠? 그거를 또 꼭지점의 좌표로 한번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식이 어떻게 될 거냐? x-a의 제곱이 될 거고, 기준에 써져 있는 상수를 쓴 다음에, 자, 이거 제곱을 추가로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hx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조금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되냐? b제곱 마이너스 얘네끼리 계산되면은 4분의 3a제곱이라 나옵니다. 이게 0보다 작았을 때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x는 0보다 컸을 때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 위에 나와 있는 2차 함수가 지금 꼭지점에 지금 x좌표가 지금 이것만 봐서는 a랑 b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전혀 모르니까 어느 쪽이 그려진지 전혀 몰라요. 얘만 확실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은 얘를 좀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A, B 지금 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확실한 거는 지금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A라고 나와 있는 건데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는 2차 함수가 Y축을 기준으로 이쪽이 그려지는지 이쪽이 그려지는지 지금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우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A를 먼저 일단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hx만 지금 그래프 개형이 확실하니까 얘부터 좀 그려볼게요. 자, 0일 때 5라고 나와 있고 2일 때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요쪽 부분에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아무래도 이렇게 잘라진 범위에 대해서 아마 그려질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좀 한번 그려볼게요. 뭐 요렇게도 잘라질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 라인과 같이 딱 만나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딘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는 건데요. 자, 이제 이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를 좀 더 마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러한 fx와 상수함수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거예요. gt라는 함수는 결국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gt라는 함수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 개수가 2개가 된대요. 불연속이 되는 게 2개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번 친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상수함수가 이제 이렇게 가로선 지나갈 텐데 자, 이렇게 가면은 안 만나고 여기서 1개 만나고 위에서부터는 2개 만나죠. 빵 1, 2죠. 교점의 개수가. 아,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요 상수함수가 1일 때 1일 전후로 지금 개수가 달라졌죠. 즉 1을 기준으로 왼쪽 바라봤을 때 값이 0이고 오른쪽 바라봤을 때 값이 2인 거니까 불연속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좀 상수함수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1에서 1일 때는 딱 교점 하나 가지는데 1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고 1보다 클 때는 2개 가진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건 딱 봐도 불연속이죠. 이렇게 안 만나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 다르죠. 이런 거를 찾아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를 2개를 찾아달라 이건데 만약에 1번 케이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방금 불연속 하나 생겼고 쭉쭉 가다가 변화가 생기는 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여기서 심지어 여기는 또 열려 있으니까 그 전까지 잘 2개씩 만나다가 여기서 갑자기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다가 또 여기는 또 구간이 포함이니까 갑자기 여기서는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2개 됩니다. 이것만 봐도 불연속인 점이 지금 2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만 파악이 될 겁니다. 안 되죠. 이렇게는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2번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어졌어요. 이렇게 여기 가 여기서 변화 생겨 그 다음 또 아예 변화가 안 생깁니다. 자, 3번 케이스도 가요. 변화 있어. 가. 3번이 여기거든요. 변화가 여기서 한번 생겨요. 또 한번 생겨. 이 전후로 2개였다가 갑자기 3개 됐다가 갑자기 또 2개 됐다가 또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변화가 생겨요. 불연속이 막 3개 돼요. 안 된다 이거죠. 얘를 4번이라 해볼게요. 얘는 안 만난다가 여기서 변화가 생겨. 또 올라가. 또 여기서 변화가 생겨. 1개였다가 갑자기 3개 돼. 아, 2개 돼.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 또 3개 되고. 어쨌든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야. 또 올라가요. 또 여기서 또 변화가 생기지. 3개 생겨요. 안 된다 이거지. 무슨 얘기냐? 요 같은 라인에 딱 잡혔을 때가 딱 이상적인 2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다시 좀 그려볼게요.
다시 가정을 내려서 자,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떨 때가 딱 불연속이 두 개가 생기는 거냐? 요 같은 라인에 잡혔을 때. 이때가 딱 불연속이 두 개 생기는 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경계가 되는 지점이 여기하고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얘보다 작으면은 지금 교점이 없습니다. 빵이에요. 그러다가 딱 여기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두 개로 만납니다. 그러다 얘보다 살짝 올라가게 되면은 세 개에서 만나요. 교점이. 그냥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딱 됐을 때 지금 교점이 몇 개 생기는 거냐면 여기 지금 뚫려 있으니까 두 개 만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또 두 개 만나고요. 그러니까 세 개에서 두 개로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지점이 딱 이렇게 두 개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뒤쪽에 요 친구를 별도로 방금 아까 hx라고 썼으니까 얘를 kx라고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랑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k0이 1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k0이 1이라는 거는 자 0을 넣읍시다. 근데 넣을 때는 이왕이면은 좀 이걸 변경하기 좀 전식에다 넣는 게 좀 편할 거예요. 넣게 되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지금 1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을 서로 더해서 1이 되려면은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얘가 1이거나 0 또는 얘가 0이거나 1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 a제곱이 4여야 되는 거고 얘는 0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이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제곱이 지금 4인 거니까 2,0 즉 a, b에 대한 순서쌍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면 2,0이거나 마이너스 2,0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순서쌍이. 자, 그리고 0, 1이라고 한다면 a제곱이 0이 되는 거고 b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은 0,1,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a가 0 이상이라고 지금 가정을 내렸으니까 a가 0 이상인 것만 찾아야 돼요. 얘 탈락. 얘네들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쌍이 3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정을 내릴 때 지금 a가 0 이상이라고 했을 때 지금 불연속이 2개 되는 그 순서쌍을 찾아보니까 총 3개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0보다 작다고 한다면 그래프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위에서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좀 느낌이 좀 살려본다면은, 어쨌든 이렇게 상수함수 가로선하고 만났을 때 그 경계가 되는 그 선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전후로 변화가 생기는 게 지금 2개가 되는 거를 좀 찾아줘야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지금 0보다 작으면은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이쪽 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려질 때 약간 좀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같은 라인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그려질 거예요. 뭐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더 위로 가거나. 아니면은 더 이렇게 뭐 같은 라인에 이렇게 딱 만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상수함수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 변화가 생기는 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될 수 있는 후보가 딱 하나밖에 안 되는데 어떨 때냐면 또 요 라인하고 같이 만났을 때 이렇게 됐을 때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왜냐? 자, 상수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 만나다가 여기서 딱 만나는 순간 두 개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 안 만나다가 두 개 만나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갑자기 네 개가 돼요. 올라가서 계속 네 개 되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세 개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은 또 다시 두 개에서 만나고. 불연속이네. 딱 두 개 생긴다 이거예요. 아, 그럼 또 이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제가 아까 이거 KX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참고로 여기에 Y 값이 지금 뭐냐면은 이 친구예요. 그래서 요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이 얼마야 되는 거냐면 요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니까 1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0일 때 값이 지금 얘랑 또 여기 0일 때 값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K0이 5여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보다는 그 변형되기 전식에다 넣는 게 좀 편해요. 0을 넣게 되면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서로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두 개 더하면은 그러니까 두 개 빼게 되면은 아무래도 b제곱이 날아가고 빼게 되면은 a제곱이 4라고 나와서 이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반영해주면은 이 부분이 1이 되니까 b제곱이 4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순서쌍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나올 수 있는 후보가 4개가 나오겠죠? 뿔맛뿔맛 될 테니까 2, 2, 2, 마이너스 2, 마이, 2, 마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자, 이것도 처음에 가정을 내린 게 0보다 작을 때만이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작은 것만 채택해야 됩니다. 얘네들 탈락. 얘네들만 된다 이거죠. 즉, 2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탈 합해서 총 5개가 나와서 답이 3번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뭔가 모르는 함수를 조절해가지고 이게 불연속이 되는 점을 찾는 이런 스킬을 쓰는 게 요 작년 수능 문제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 영상에 요 14번 풀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에 그래도 조금 쉬운 버전이 좀 2번 3월 모의고사 14번이라 보면 되고 지금 요 2차 함수의 개형을 모르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양수와 음수를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양수일 때는 아무래도 2차 함수 개형이 여기가 잘리니까 이 부분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불연속의 개수가 2개 되는 거를 찾아주고 꼭지점의 좌표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부분이 잘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불연속이 되는 게 딱 2개가 되도록 한 게 어디냐 를 찾아주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 가정 내린 대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조심을 좀 해줍시다. 그래서 자, 이 문제 참고해 주시고요.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객관식 마지막 15번입니다. 자, 15번은 아주 전형적인 수학적 귀납법이죠. 이것도 아무래도 패턴이 없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순행이냐 역행이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고요. 참고로 이 문제는 역행, 거꾸로 가는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기존 기출들을 보면은 좀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나왔고요. 작년에도 좀 이런 게 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 AN에 대한 뭐 어떤 규칙은 저렇게 나와 있고 A5가 나와 있습니다. A5가 5가 되도록 하는 A1의 값의 모든 곱이 얼마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A5가 5라고 나왔으니까 저 규칙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려면 n에다가 4를 넣어야 돼요. 4를 넣고 자 여기는 3 곱하기 4 빼기 2 빼기 A4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n에다 4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범위는 n에도 4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4가 4보다 크다? A4가 지금 5인 상황입니다. 맞네. 맞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 부분이 12에서 2를 빼는 거니까 10이라고 됩니다. 그럼 A4가 5라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4보다 작을 때만이라 했는데 이건 5라 나와서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서 또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조금 넓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번에는 n에다가 3 넣는 거니까 A3 그리고 여기는 3 곱하기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고 이때는 A3이 3보다 클 때 이때는 A3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되는 건데 지금 이미 5라고 나와 있으니까 A3은 5 3보다 크니까 맞네. 맞고 자 여기서 또 바로 뻗어나가도록 합시다. 이때는 n에다 2 넣어야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 빼기 2 빼기 A2가 되고 자 이때는 A2가 2보다 클 때 이때는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되는 건데 여전히 얘는 2보다 큰 거니까 이거 맞습니다. A2가 5가 되는 거 맞아요. 자 여기서 또 바로 한번 뻗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1과 3 곱하기 1 빼기 2 빼기 A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A1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계속 되는 거예요. A1이 5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A1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인 건데, 자, 이 부분 계산되면은 1이에요. 그죠? 그럼 1 빼기 A1이 5가 되려면은 A1이 마 4라고 나와야 됩니다. 죄송해요. 좀 좁은데 좀 잘 봐주세요. A1이 마 4라고 나오는 겁니다. 되죠?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벌써 여기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이제 뻗어 나가야 되겠죠? 자 이때는 계산되면은 4죠? 그러려면은 여기서 A2가 얼마야 되냐? A2가 1이, 마 1이어야 됩니다. 근데 얘도 되죠? 2보다 작으니까. 자, 이걸 또 찾아야 되는 건데. 자, A1이 지금 마 1인 상황인데 1보다 크다? 얘는 될 수가 없겠죠? 자, 여기도 방금 여기 1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 A1이 2여야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여기서 딱 두 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쪽 계산해야 됩니다, 이쪽. 자, 여기 계산하면은 7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A3이 얼마야 되냐? 2여야 됩니다. 근데 2는 3보다 작은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뻗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또 A2가 2보다 큰 거, 그리고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는 지금 2라고 나있는데 2가 2보다 클 수는 없죠. 얘는 탈락. 자, 여기는 아까 4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A2가 2여야죠. 이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또 뻗어 나가는 겁니다. 자, A1이 2보다 1보다 크다. 맞죠? 이거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A1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돼야 되는 건데, 자, 그러려면은 지금 이 부분이 아까 1이라 그랬죠? 그럼 A1이 마 1이어야 됩니다. 되네.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지금 이 값, 모든 값의 곱을 보라 했으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다 곱하게 되면은 40돼서 3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역행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들 잘 참고하시면은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사전풀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주관식 사전풀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